자, 이번 강의는 함수의 상등부터 해가지고 중요했던 내용을 쌤이 빠르게 요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 합성함수로 내용을 넘어가는 강의를 찍어볼게. 자, 일단 함수의 상등이 뭐였냐면 얘는 선진교재에서는 3페이지에 있다. 자, 책을 같이 펴놓고서는 봐. 상등이라는 건 쌤이 같다라고 써놓으라 했지. 똑같이 필기를 교재에다 해놓자. 어떤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언제 두 함수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겠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fx가 x고 gx가 x세제곱이라고 했다고 쳐봐.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x와 x세제곱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어쩔 때는 얘랑 얘를 같다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언제 얘 두 함수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가 이제 함수의 상등이었는데 조건이 두 개가 필요했지.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을 때 라는 조건이 일단 첫 번째로 만족이 돼야 되고, 자, 이때 CF하고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 특별하게 언급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의역과 공역은 언급이 없으면 전공은 우리가 모든 실수 취급을 해주자 라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14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f란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써있고 뭐에서 뭐라고 하면은 쌤이 이제 에서는 슬래시를 끊고 얘를 정의역이라고 보면 되고 얘를 공역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잖아.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정의역이자 공역이다라고 얘는 특별하게 언급을 해놓은 상태인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쌤이 그냥 fx는 뭐 x다 이렇게만 써놓게 되면은 정의역에 대해서 공역에 대해서 따로 어떤 언급을 안 해놨잖아. 그럼 이땐 정의역과 공역은 모든 실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지. 자, 근데 다시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게 뭐냐, 함수의 상등, 언제 두 함수를 같다라고 할 수 있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지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이 돼야지 두 함수를 같다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모든 정의역에 대하여 치역값이 같아야 한다.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됐을 때 두 함수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들은 필수 암기. 자, 별표 치고서는 전부 다 외우도록 하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x고 gx가 x세제곱이야. 근데 이때 이 두 함수가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특별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의역과 공역은 모든 실수가 되지. 그래서 1번 조건은 만족이 되는 거야. 정의역과 공역은 같지. 그치만 모든 정의역, 예를 들어 쌤이 2라는 것도 실수 안에 포함되니까 2도 정의역일 텐데 2를 여기다 넣나 여기다 대입시키나 치역이 얘는 2 넣으면 2 나올 테고 얘는 2 넣으면 8 나올 거 아니야. 얘둘이 같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 f랑 gx를 같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쌤이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쳐보자. 집합 x를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해서 자, x에서 로의 함수 f와 g라고 해놨다고 쳐봐. 그러면 f도 g도 전부 x를 정의역 그리고 그 x를 그대로 공역으로 갖는다는 거지. 그럼 이때 f랑 g를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확인해 보면 일단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은 같지. 지금 둘 다 얘가 정의역이자 공역이지. 두 번째,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같은지 확인을 해줘. 그럼 마이너스 1, 0, 1을 여기다 다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1, 0 되면 0, 1 되면 1 나오지. 마찬가지로 여기다 마일 되면 마일, 0 되면 0, 1 되면 1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정의역에 대한 치역까지 같다. 그래서 이때는 F랑 G를 그냥 같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야.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쌤이 복습을 했던 거고, 두 번째 내용은 자, 함수의 종류인데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 항등 함수 뭐 다 알고 있는 거겠지 이제. 그다음에 5번이 증가 아니면 감소 함수까지 쌤이 썼을 때 일단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을 쌤이 외우라고 했었지. 자, 얘는 선진교재 4페이지 내용이야. 자,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은 그냥 이렇게 외우라 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가 만족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얘는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했었냐면, 자, 그래프상에서는 모양을 그었을 때
지금 얘는 y는 k꼴이지. 얘를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생기지 않는 경우,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이 생겼지. 그럼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자 요런 함수, 이 같은 경우에 을을 어디에다 그어 보더라도 교점이 2개 이상 생기지가 않지.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함수도 마찬가지. 모양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모두 다 한 개씩밖에 안 생겼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쌤이 얘에 대한 대우도 필기를 하고 외우라고 했었지. 전부 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고, 그다음 1대1 대응은 뭐였냐? 1대1 대응은 일단 첫 번째로 1대1 함수여야 해. 먼저 1대1 함수들 중에서 두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얘 둘이 쌤이 차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자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는 맞지. 그리고 얘는 1대1 함수가 되지. 왜냐면 1과 2가 다르잖아. 여기다 대입을 해봐. 1과 2가 달랐지? 그랬더니 F1과 F2도 다르다가 되는 게 확인이 되지. F1은 5고 F2는 6이니까 다르잖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만족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맞아. 그렇지만 정의역, 다시 여기 정의역과 공역 같다 써 있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확인해 보면 얘는 공역이 어때? 4, 5, 6, 7이고 치역은 5, 6, 7이라서 같지가 않지.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맞대 1대1 대응은 아니란 얘기야. 이해되지? 이 함수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일단 1대1 함수는 확인이 되지.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를 봤더니 공역도 4, 5, 6, 치역도 4, 5, 6이 됐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까지도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놈 자체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까지 된다는 얘기야. 그랬는데 자 이제 그래프를 보고선 판단하는 방법은 1대1 대응 같은 경우엔 똑같이 을을 그어. 이때 모든 구역에서, 모든 구간이라 적자, 모든 구간에서 교점이 전부 한 개씩 생겨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면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확인해 보자. 그러면 앞에 거 같은 경우에 모양을 그었을 때 여기서 교점이 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생기지. 그렇지만 얘는 x축 밑으로 쌤이 모양을 그었을 때 교점이 생기지가 않잖아. 그런데 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그었을 때 어느 구역에서든 간에 모두 다 교점이 한 개씩 생겼지. 그럼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기를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 1대1 대응은 틀렸다. 얘는 1대1 함수도 맞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까지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전부 이해되지? 그럼 상수함수는 뭐였냐면, 자, 함수 식으로 나타내자면 얘는 y는 c꼴이 상수함수야. 자,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우리 y는 c 그릴 수 있잖아. y는 1 그리라고 하면 1 이렇게 쭉 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긴 놈들이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 장으로 나타내면은 전부 다 얘네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하나로 전부 다 이렇게 몰리는 거. 즉 y값이 전부 다 2로 나오면 얘는 이런 게 이제 상수함수라는 거지. 그럼 이제 항등함수는 뭐였냐면 식으로 나타내면 y는 x라고 쓴다. 자, y는 x는 우리가 그래프상 나타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잖아. 그리고 항등함수는 보통 ix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 자, 이해되지? 그래서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나타내면 1 넣었을 때 이때 1 넣으면 y도 1이 나와야 된다. 2 넣으면 y도 2가 되고 3 넣으면 y도 3 돼야 돼서 일자로 이렇게 똑같은 것들한테 쭉 가는 게 이제 항등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자, 증가함수는 표현이 이렇게 되지. 그럼 감소함수는 똑같이 되는데 여기가 방향이 바뀐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의미를 다시 해석해 보면 얘가 지금 x2가 더 크잖아. x1보다 더 큰 거를 집어넣었을 때 그 치역이지. 얘가 계산되어 나오는 f로 인해서 계산되어 나온 값, 걔가 더 크게 나와야 된다는 게 이제 증가함수야.
더 큰 거 넣었을 때 더 큰 거 나온다가 증가함수고, 자, 감소함수는 거꾸로 더 큰 정의역을 대입했을 때 더 작은 치역이 계산되어 나온다. 얘가 감소함수란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 선진 교재에 따라 더 필기를 더 해볼까? 선진 교재에 따라 필기를 더 하는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쌤이 재해석을 해주면, 자, 적어보세요. 증가함수는 가장 큰 정의역 대입 시 가장 큰 치역이다 라고 써놓고, 거꾸로 가장 작은 정의역 대입 시 가장 작은 치역 나온다. 이거 좀 적어놔. 그 다음에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장 큰 정의역 대입 시 어찌 하겠어. 얘는 가장 작은 게 나와야겠지. 가장 작은 치역이 나와야 하고, 자, 다시 가장 작은 정의역 대입 시 가장 큰 치역이 나와야 한다 라고 좀 필기를 일단 해놓자. 그리고 그래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전부 필기를 해줘. 자, 증가함수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어야 돼. 이렇게 되든 뭐 일자로 올라가든 이렇게 되든 간에 어쨌든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면 된다. 자, 이렇게 뭐 세 가지 중에 뭐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럼 얘를 아까 식에서 확인을 해주면 x1, x2 이렇게 봤을 때 x2가 더 크잖아. 지금 더 오른쪽에 있는 x값이 더 큰 거지. 더 큰 걸 넣었을 때 얘가 y값이 더 위에 것 값이 나왔다는 거는 더 큰 값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2가 더 클 때 x2가 더 크다. 즉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갔다.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뭐 3에서부터 5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럼 3에서부터 5 사이에선 당연히 5를 넣었을 때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지. 가장 큰 걸 대입했을 때 가장 큰 게 나오고 가장 작은 걸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게 나온다. 그럼 감소함수는 거꾸로 된다는 건 알 수 있겠지. 뭐 3부터 5면은 가장 작은 거 넣었을 때 가장 큰 게 나오고 가장 큰 정의역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치역이 나온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선진교재 페이지 6에 있는 내용인데 함수계수에 대한 문제다. 자, 함수계수에 대한 내용은, 자, 일단 여기 제목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함수계수는 경우의 수로 구한다야. 자, 우리 이거 지금 비슷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집합에서도 부분 집합계수 구하라고 하면 경우의 수로 구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지? 자, 똑같아.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도 경우의 수로서 구하는 건데 어떤 경우의 수냐면,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을 때 얘네들이 화살표를 전부 다 하나씩은 최소한 쌓아야지 그게 함수잖아. 자, 그랬을 때 얘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보낼 수도 있고, 이게 1번 경우라고 해봐. 그리고 또는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도 상관이 없지.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게 그게 곧 함수의 개수야. 다시 말하면 얘를 하나의 함수, 얘를 하나의 함수, 이렇게 하나씩 따졌을 때 얘가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뭐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전부 다 센 게 함수의 개수인데, 그거는 곧 이 정의역들이 보낼 수 있는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그냥 함수 개수라고 하면, 자, 그냥 함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뭐 1대1 함수라는 말이 안 써있잖아, 쌤이. 그렇기 때문에 1이 뭐 4, 5, 6, 7 아무데나 갔을 때 2 또한 1이 뭐 4한테 갔더라도 얘도 4한테 가도 상관이 없지. 중복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잖아. 얘네들이 오직 하나씩 보냈냐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 예시를 들어주면은 1도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4의 3승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1대1 함수,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1이 보낼 수 있는 게 일단은 4가지 중에 한 군데에다 보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뭐 5한테 갔다고 쳐봐. 그럼 1대1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2는 더 이상 5한테 가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가 3가지 중에 한 군데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3가지. 그 다음에 뭐 얘가 1로 왔다고 치면 남은 2가지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1대1 함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그 다음에 3번이 1대1 대응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왜냐면은 공역이 4개라서 정의역한테 화살표를 3놈밖에 못 받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고, 1대1 대응 되려면 이렇게 쌤이 공역을 똑같이 정의역하고 개수를 맞춰줬어. 자, 이때 1대1 대응의 개수는, 자, 이 상태에서 1대1 함수로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얘가 보낼 수 있는 게 3가지 중에 한 군데지. 3,
그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나머지 한 군데 중에 한 군데니까 얘가 1대1 된 개수 세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상수함수는 아까 뭐였냐면 선생님 y는 c, 그러니까 한 놈한테 다 몰려야 된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전부 몰리든 이렇게 전부 몰리든 이렇게 전부 몰리든, 즉 얘는 세 가지가 그냥 된다. 상수함수는 그대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라는 건 그냥 공역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자, 증가함수 개수를 쌤이 구하게 되면은, 자,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대응될 때 3이 가장 큰 놈, 그 다음 2, 그 다음 1이 제일 작은 아이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뜻은 지금 공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때 쌤이 저번 시간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전부 다 설명을 해줬지. 혹시 저번 시간에 빠져가지고 순열 조합 내용을 못 들은 학생은 쌤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 학원에 왔을 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자, 이때 얘는 쌤이 조합으로 계산하라고 했었지. 증가함수는 조합으로 계산을 한다. 조합이 뭐였냐면은 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가지의 우리가 수를 뽑아 놓는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하고 뭐 7하고 8을 뽑았다라고 쳐봐. 그러면 얘는 계산을 쌤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라 했지. 그래서 10가지가 되는데, 얘가 지금 다섯 개 중에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세 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지. 근데 세 개를 뽑기만 하면은 얘들은 얘가 제일 작은 거, 얘가 그 다음 제일 큰 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엇갈리게 막 X자로 가거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즉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기만 하는 순간 그 경우가 곧 얘네들이 증가함수로 보낼 수 있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야.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곧 얘네들이 증가함수로서 대응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증가나 감소는 전부 다 조합으로 계산하면 된다 라고 했던 거고,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함수의 개수는 경우의 수로서 계산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놓자. 그리고 함수의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자. 방금 쌤 벤 다이어그램 다 그려가지고 저는 확인했잖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확정적인 것들은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놓은 상태로, 그리고 저는 이제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된다 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걸 토대로 선진교재에 있는 여기 13번부터 15번까지 쌤이 풀어줄 텐데, 너희도 일단 강의를 멈춰놓고 먼저 세 문제 다 풀어놓고서는 강의를 이어서 들어봐. 자, 13번 쌤이 설명하면은 저희가 x에서 x로의 함수가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으로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대. x에서 x로라는 건 얘는 정의역이자 공역 역할을 둘 다 해주겠다는 거지. 자, 그리고 k 이상이라는 값이고 공역은 이렇게 써주면 돼. 자, y는 k 이상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k 이상으로서 공역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대1 대응인데 얘 같은 경우에 추계방정식 혹시나 모르는 아이 때문에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지. 얘가 2차 개수고 얘가 1차 개수. 그래서 얘를 구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 다음 13번이 좀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좀 쳐놓고 3 이상, 여기 이렇게 3에서 축방을 갖는 이런 2차 함수꼴이 됐다는 얘기야. 이때 자, x도 k 이상이고 y도 k 이상일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대.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 k 값이 3보다 왼쪽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생각해봐. k 값이 그렇게 되면 k 이상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쭉 다 우리가 정의역으로 지금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편의 함수를 전부 다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일단 1대1 대응이 되지가 않지. 이유는 1대1 함수가 안 돼서 그래. 왜냐면 그었을 때 여기 지금 좀 두 개가 생겨버릴 거 아니야, 이런 데서. 그래서 K는 3보다 왼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K 값은 3보다 어찌해야 돼? 최소한 같든지 오른쪽 편에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K가 뭐 여기 있다고 치면은 K 이상이면 여기를 보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K는 3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걸 첫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K가 뭐 이쯤에 있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K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에 오른쪽 편, 이쪽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가 K를 설정한 순간 1대1 함수는 확인이 됐지. 그럼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만 확인을 해주게 되면
얘들이 확인이 된다면 1대1 대응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역이 지금 K 이상이었지. 근데 이 자체가 전부 다 치역이 되는 상황이야. 치역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보는 이 빨간색 부분의 함수는 지금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얘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증가함수는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작은 정의역, 지금 여기 K 이상이니까 이쪽 범위에서 가장 작은 정의역은 K지. 그때 가장 작은 정의역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치역이 나와야 된다 했는데, 얘는 이 자체가 전부 다 치역이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K 이상이면은 치역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값이 K인 거지. 그러니까 즉 얘는 가장 작은 K 넣었을 때 가장 작은 K가 튀어나와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얘는 증가함수에서 얘가 1대1 대응꼴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K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K가 되어야 한다 라고 식을 세워주게 되면 K가 0 또는 7이다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3 이상이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일단 K는 여기서 7이다 라고 답을 내줘야 되고, 자, 이 문제는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4번을 보자. 자, x에서 x로의 함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x가 정의역이자 공역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걸 찾으래. 자, 항등함수라는 거 쌤이 ix라고도 쓴다 했었고 y는 x라는 애라고 했었지. 근데 얘네들이 전부 이런 x, y는 x꼴이 아니잖아 지금. 뭐 마이너스 x, v는 x제곱 이런 식인데, 일단 쌤이 함수가 같다가 되려면은 얘네들 중에서 항등함수 얘랑 같은 걸 찾으라는 거야 지금. 얘인 걸 찾으라는 거는 얘랑 같은 걸 찾으라는 거겠지. 근데 함수가 같다가 되려면은 전공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이 전부 같으면은 그냥 생긴 게 다르더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일 넣으면 당연히 마일 나오고 0 넣으면 0, 1 넣으면 1 나오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면 마일 넣었을 때 1이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얘에다 마일 넣은 거랑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등함수를 할 수가 없어. 근데 x제곱이 그냥 딱 봐도 답인데, 얘는 마일 넣으면 마일, 0 넣어도 0, 1 넣어도 1. 얘랑 똑같이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똑같게 나왔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자, 그 다음 15번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별표 좀 쳐놓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얘가 정의역이자 공역이지, 얘 자체가 항등함수가 돼야 된대. 그럼 얘가 항등함수가 y는 x인데 걔랑 같다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랑 얘가 같게 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 집합 x의 개수로 나왔기 때문에 부분 집합 개수 구하라는 거야. 그건 경우의 수로 쌤이 구하라고 했다는 거였지. 자, 그러면 얘랑 물론 당연히 생긴 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쌤이 뭐 몇을 넣었을 때 얘들이 값이 같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뭐 1을 대입하면은 얘는 8분의 1이 나오고 얘는 1이 나오니까 값이 같지가 않지. 근데 만약에 쌤이 0을 대입하게 되면 어때? 0 대입하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합 x 자체가 0만을 이렇게 원소로 갖고 있었다면 얘가 정의역이자 공역일 때 0을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둘 다 계속 0으로 나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 공역이 둘 다 똑같고 치역도 0으로 똑같게 나왔기 때문에 이땐 두 함수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집합 x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얘 둘이 값이 같게 나올 수 있는 그 x 값들을 전부 찾으려고 얘 둘을 같다라고 놓고, 얘를 지금 풀 건데 얘는 3차 방정식 푸는 거지. 넘긴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x로 먼저 묶을 수가 있겠지. 됐지? 다음에 얘가 지금 분수니까 양변 8배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바뀌었고, 얘는 x가 뭐 2루트 2와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얘 둘이 곱한 게 0이니까 x는 얘나 얘 또는 0이면은 이 값과 이 함수 값과 이 함수 값이 똑같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합 x에는 어떻게 되겠어? 집합 x에는 2루트 2와 마이너스 2루트 2와 0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을 다시 여기 집합 x에 넣을까 말까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면서 다시 2의 3승이 되는데, 그럼 8개가 되겠지. 2의 3승. 그 중에서 집합 x는 공집합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한 개를 빼줘야 한다. 그래서 답은 7개다. 이렇게 답을 써주게 되면 된다.